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유럽인들이 푸틴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제목의 알렉산드르 노소비츠란 저자의 RT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 정상과 고위 EU 관리들이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평화 협상에서 유럽을 대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크렘린과의 대화 논의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식이 임박했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유럽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협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전략, 즉 평화 협상을 가장해 시간을 버는 전략을 다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EU와 영국의 전략은 2030년까지 유럽 전역을 전면적으로 군사화하고 러시아와의 분쟁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키예프 정권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키예프가 최소 2년 더 전쟁을 견딜 수 있도록 900억 유로의 차관이 제공됐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을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략적 후방 기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오래 지속할수록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럽 내륙국들은 우크라이나 군대 드론, 탄약, 재정 지원, 야전 식량 등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인적 자원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언제나 병사들을 아낌없이 투입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동원력은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키예프와 그 동맹국들은 아무리 많은 드론을 생산하더라도 인간의 전투력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 병력을 전투에 파견할 여력이 없으며 이는 지난해 자발적 연합의 붕괴로 입증됐습니다. 더욱이 젤렌스키는 점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분쟁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국한시키려는 노력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발트 연안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키예프 정권은 이 사건을 빌미로 현지 동맹국들을 전쟁에 직접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엘리트들은 실제로 자국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 유럽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을 계획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우크라이나 용병들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를 패배시키는데 그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행동이 불과 며칠 만에 혁명적으로 변화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혁명적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국 2022년 당시 서방은 러시아를 사실상 매장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앞으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만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재집권해 크렘린과 협상을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많은 논쟁과 찬치 끝에 마침내 협상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휴전과 전선에서의 교전 금지라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그 전제 조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월 9일 이후 모스크바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정치인들은 푸틴과 협상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누가 러시아 대통령의 눈에 유럽을 대표할 만큼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자칭 정적 중에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는 수년간 자국이 러시아와의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벌이고 나토에 가입하도록 노력했으며 이제는 러시아 국경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는 이제 러시아와 직접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정반대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투브는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 연방과 독립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월요일 이태리 신문 코리에라 델라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대화에 나설 때가 됐으며 이는 미국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투브에 따르면 그가 제안한 협상안은 이미 유럽 정상들과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히 E5 국가들 간의 적절한 조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투브가 지칭한 E5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폴란드입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발트 연안 국가들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협상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외교정책 책임자인 카야 칼라스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혐오증 덕분에 현재 자리에 올랐으며 러시아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주장하는 이단자들을 직접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 역시 푸틴과 대화하고 싶어하며 동료들보다 푸틴의 함정을 더 잘 알아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평화로운 분위기는 키예프와 그 동맹국들의 전망이 어둡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패배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양보를 하고 젤렌스키를 제거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의 회색 추기경인 안드리 예르마크에 대한 형사소송은 젤렌스키가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태도로 협상 과정을 무산시키고 유럽을 소모전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경우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이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 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으며 거기서 새로운 마이단 광장이 열리는 것도 머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대체로 푸틴의 말처럼 문제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러시아와 상호 이익을 고려한 대등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러시아 전략의 부정적인 전개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패배의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제 유럽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